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자동차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나 혼자 1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자동차 실내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혼자서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실내나 실외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보통 2인 1조 혹은 3인 1조가 돼가지고 촬영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의 준비물과 장비만 있다면은 충분히 혼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처럼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DJI 마이크 리뷰를 했었는데 주변 도움 하나도 없이 저 혼자서 차 실내에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집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담아서 자동차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내일 오전에 일찍 결혼식장을 가야 돼가지고 그때 겸사겸사 해서 영상 촬영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무엇보다 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어둡지 않게 촬영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운전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차량 실내에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소개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액션캠이나 미러리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카메라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는 아무래도 본인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저렴하고 그나마 영상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는 액션캠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좀 강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꽤 좋은 영상 퀄리티를 아웃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액션캠을 추천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광각 때문이에요. 차량이라는 실내, 좁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영상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표준 렌즈나 그 다음에 망원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렌즈는 광각 렌즈예요.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선택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액션캠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액션캠 없이 나는 조금 더 높은 화질, 높은 영상 퀄리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저처럼 광각 렌즈 구매하셔서 미러리스나 DSLR에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촬영하는 시간이에요. 촬영하는 시간은 웬만하면 대낮에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낮에 촬영하는 게 좋은 이유는 바로 차량이 들어오는 빛 때문이에요. 카메라는 아무래도 이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ISO나 이런 빛값들을 컨트롤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ISO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상에 노이즈가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낮에 빛 컨트롤이 쉬운 대낮에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프레임 속도입니다. 프레임 속도. 프레임 속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시청자가 보는 이 영상에 속도감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이 속도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30프레임 이하의 영상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해 줄 적에 뭐 모션 블러 효과를 조금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30프레임이니까 한 24프레임, 23.97프레임 이렇게까지 낮춰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션 블러 효과가 생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저속에서라도 모션 블러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팁은 이제 의상입니다. 의상은 차량의 실내 그 느낌과 상반되는 걸 입어주시는 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좀 어두침침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실내죠. 검은색이나 회색, 뭐 쥐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밝고 화사한 톤의
의상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색이라든가 흰색, 그 다음에 뭐 초록색, 밝은 초록색 있죠? 핑크색이나 이런 류의 의상을 입어주시면 밋밋한 영상을 조금 더 색감 넘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베이지색 톤이나 좀 이런 라이트하고 밝은 톤의 차량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상반되는 뭐 회색이라든가 검은색,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 네이비색 이런 류의 색상의 의상을 입어주시면 조금 더 라이트해 보일 수 있는 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실내에서는 이런 의상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내 목소리가 제대로 가까이에서 수음이 될 수 있는 이런 핀 마이크나 아니면은 미니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소음이 나는 반대 방향의 마이크를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에서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소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마이크를 이 위치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위치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이 마이크에 거의 다 소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나는 방향 반대 방향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셔서 녹음을 해주시는 게 영상을 조금 더 괜찮아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런 윈드 커버를 장착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차 문이나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녹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윈드 커버를 씌우고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와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내 목소리를 다이렉트로 담을 수 있는 요 위치에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스테빌라이저 기능입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팔트 상황이나 도로에서 이동을 하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흔들림이 좀 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영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효과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흔들리는 영상은 역동을 넘어서 멀미가 날 정도로 좀 보기 불편한 그런 영상이 녹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기능은 웬만하면 다 켜주시고, 그게 액션캠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카메라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스테빌라이저 기능은 무조건 전부 다 켜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소니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시면 그 소니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스테빌라이즈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훨씬 더 짐볼을 사용한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였습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도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메모리카드 용량이 전부 다 꽉 차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필요하거나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실무자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